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엄청 뜨겁네요. 예, 폭발적인 더위입니다. 이게 다 각하 덕분이죠. 예, 멀쩡한 강을 헤집어 파놓으니까 뭐 날이 이상해지지 않고 백이겠습니까 이게? 예. 물과 이 날씨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예. 홍수를 막았어요. 예, 홍수를 막겠다고 4대강을 뒤집어 파놨는데 비는 안 오네요. 예. 홍수는 확실히 안 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대가뭄이 오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요즘 뭐 못하시는 게 없죠. 예. 요즘 아파트도 이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대란인가요? 이건 대란은 이제 아파트를 못 구하는 게 대란이죠. 이제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대요. 강남 쪽에. 뭐 반값이라도 저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꿀 고가의 아파트들이지만 20억짜리 아파트 10억 되고 10억짜리 아파트 5억 되고 반값 아파트 공약을 우리 각하께서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임기 5년 만에요. 홍수도 없애시고 아파트도 반값으로 공급해 주시고 한 5년만 더 하시면 어떨까? 그럼 아주 대한민국 풍지 박산을 내놓을 수 있으실 텐데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오늘부터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이 됐죠. 그죠? 2008년도였나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파업이 한 차례 있었고, 그때 이제 뭐 합의 타결이 됐는데 뭐 전혀 뭐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래서 노동자들이 분노의 파업에 지금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뭐 안 그래도 좀 짜증나는 일 많은데 이게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돌파구를 열어야죠. 세상을 움직이는 철이 없으면 세상이 뭐 그런 광고 있었죠. 철이 없으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였나요? 하여튼 뭐 포스코 광고. 철이 세상을 움직인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뭐 철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입니까? 철도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 그죠?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로 변화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노동자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이제 한번 세상을 멈출 때가 됐어요. 세상을 멈춰서 다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똑바로 돌아가도록 바꿔놔야 됩니다. 예. 발칙한 청취자님, 건설노조도 파업에 들어간답니까? 4대강 건설노동자 체불임금이 70%가 넘는다네요.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9조 원. 각하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뭐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각하가 4대강에 목을 맸는지. 뭐 강을 사랑해서 그러실 리는 전혀 없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그러실 리는 더더욱 없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사랑하시죠. 요즘 뭐 각하 망명설이 슬슬 나오대요. 임기 퇴임 이후에 유럽 쪽으로 어디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던데 유럽에서 생활하려면 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뭐 노동자들이 임금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호주머니 챙기셔야죠. 요즘 또 그 무기 구매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뭐 아파치 헬기를 사는데 레이더를 안 준다 그러고 입찰을 했는데 뭐 재입찰을 입찰이 뭐 엉망진창으로 진행이 돼 재입찰을 해야 되고 무기 그 시장에 관행상 커미션이 3%라고 그러네요. 14조 원어치 뭐 더 살 거라고 그러는데 14조 원 정도를 올해 안에 임기 전에 이제 계약을 하신다는데 14조에 3%면은 얼마입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되나요? 뭐 그 정도 되겠네요.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는 있어요. 어디 유럽 가서 사람 대접 받고 살죠. 많이 챙기세요. 챙긴 만큼 각하의 투옥 기간도 늘어나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날 통합진보당 우리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그 통합진보당 우리 당원 한 분이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해서 분신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박영재 당원. 참 사실 뭐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분신을 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 많이 뵙긴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차원이 더욱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통합진보당 당직 선거가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무쪼록 고인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진보 정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정권 교체에 어떤 기틀을 다져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한반도 통신 2시간 동안 한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를 앞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한반도 통신 주제는요. 북한의 특별행동 곧 개시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호국의 달, 전쟁의 달인데 이게 또 제2의 한국전쟁으로 옮겨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 오랜만에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한반도 통신 바로 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요. 이거 애국전선에서 한번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뜨겁다네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MC 스나이퍼의 민초의 난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MC 스나이퍼의 민초의 난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 민초가 들고 일어나야죠. 세상을 바꾸는 힘, 저는 민중들에게 있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예, 민중들이 한번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한번 일어나면 이 노도처럼 들고 일어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우리 또 민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힘 있는 자, 가진 자, 뭐 다들 보면 뭐 민중들을 뭐 버러지 보듯이 하죠. 근데 뜨거운 맛을 언젠간 한번 전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 화물연대 우리 노동자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죠. 화물연대의 대표적인 이제 이 구호가 됐는데
물류를 멈춰서 이거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이 시끼들.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면 뭐 밥이나 처먹을 수 있는 줄 알아. 뭣도 없는 것들이 말이에요. 노동자들 보기를 뭐 우습게 보고 말이야. 제가 보니까 화물연대 그 뭐 기름값 인상률이 뭐 30% 가까이 되는데 임금 인상률은 뭐 5% 6%? 뭘 벌어 먹고 살라는 거야. 지들은 뭐 커미션 먹고 뭐 먹고 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뭐 원하는 것도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 좀 올려달라 뭐 이런 거. 지금 뭐 택시 노동자들도 파업을 했었죠. 지난주에 뭣도 모르고 택시 타려고 그러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지금 기름값 팍팍 띄우는데 이거 뭐 택시 노동자들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봐야 50만 원, 60만 원? 겨우 이렇게 벌까 말까. 뭐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화물 노동자들 뭐 그 오히려 운행을 안 하는 게 뭐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값이 하도 비싸니까 뭐 괜히 차 몰고 나갔다가 돈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차라리 뭐 마이너스가 되느니 그냥 놀자 그래가지고 뭐 노는 분들 꽤 있다고 제가 이렇게 뭐 얘기 들었는데 뭐 노동자들이 무슨 뭐 내가 정권을 내놔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기껏해야 이제 좀 먹고 살게 하나 좀 해달라 뭐 요런 건데 그죠? 그것도 뭐 안 해주고 나라가 이게 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뭐 스스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남들 탓할 거 없고, 남들 탓할 거 없고, 우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업을 해야 됩니다. 파업을 하면 사실 저는 그래요. 뭐 돈도 있고 총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저 사람들이 이른바 1%들이죠. 다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가장 신성한 무기, 강력한 무기는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노동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예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은 뭐 총도 돈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문제 어려운 점은 단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긴 한데 좀 뭐 우리 노동자들도 이제 많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치하에서 뭐 해달라 해봐야 해줄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저는 뭐 다 깨닫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정말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주인이 되는 하나의 변곡점,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이야 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파업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고초들이 많죠. 그래도 그 노력의 대가, 흘린 땀의 대가는 분명히 돌아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노동자들이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싸워서 이명박 정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한번 홍구멍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홍구멍을 한번 내줘야 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간 한반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매주 사실 뭐 지금 한반도 통신 제가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매도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뭐 남북 관계가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도 통신을 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뭐 저 노무현 정부 때나 시작을 할 걸 그랬어요. 뭐 그때 되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좀 나쁜 일도 있고 이게 뭐 방송 자체가 좀 균형이 맞을 텐데 맨날 이거 무슨 안 좋은 얘기만 전쟁 난다 이런 방송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가 벌써 호전 세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전쟁 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건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방송 내용이 매주 좀 좋지 않은 내용들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이번 주에 변함없이 아니면 뭐 이번 주는 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뭐 뉴스 하나하나가 다 전쟁 날 판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뉴스들 오늘 쭉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까요? 북한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뭐
반핵 반전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예. 이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여기는 아마 이 반미단체 이런 뭐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런 입장들이 있을 때마다 간혹 등장을 해가지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22일 예,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네요.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담화에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최근 이제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이른바 2+ 회담이라고 하죠. 이게 좀 열리고 뭐 최근에 또 5, 6월 들어가지고 군사훈련이, 특히 6월 들어가지고 군사훈련이 뭐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으로 이제 뭐 분석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평화옹호위원회로 하죠, 그냥. 예. 평화옹호위원회로 하겠습니다. 평화옹호위원회는 호정광들의 뭐 한국과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북침 전쟁 소동으로 하여 긴장한 한반도 정세가 전면 전쟁 국면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예, 극도의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괴뢰패당, 이명박 정부를 뭐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국면으로 걷잡을 수 치닫고 있다. 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임계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핵물질이 폭발 단계에 접어드는, 그죠? 핵물질이 이제 뭐 계속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물질의 어떤 압력이나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 폭발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 발발의 시점까지 왔다. 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흥미로운 거는요, 뭐 한반도에 뭐 북한에서 조선반도라고 그러니까요, 조선반도에 전쟁 발발의 임계점이 이르렀다, 이런 거는, 이런 표현은 뭐 종종 있었는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게, 한반도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암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 정세라고 표현한 거는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큰 이런 전쟁 정세가 임계점에 이르르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전쟁이 터질 시기가 가까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미국의 침략 무력에서 주력이 하나로 되는 핵 항공모함 전단의 작전 지역이 조선반도 수역으로 되고,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침략적인 삼각 군사 동맹이 이미 본격적인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 계획들이 화약내를 풍기며 시험되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침략 세력들이 몰아오는 전쟁 위기가 바야흐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이제 그 전에 뭐 특별행동, 오늘 뭐 주되게 말씀 좀 드릴 건데, 특별행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이 행태에 대한 이제 비난이 강했죠. 예, 강했는데 이번 이 담화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만 지금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적이 됐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예, 요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침략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이제 그 포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반도 전쟁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담화에, 뭐 최근에 이런 유사한 유의 성명이나 담화 입장 표명이 많이 있었는데, 요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담화는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강성 국가 건설과 인민 향상을 자기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미국과 괴뢰패당은 우리에게 위협과 도발을 끊임없이 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경 대응과 무자비한 보복 승전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은 지금 뭐 경제 개발하느냐고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못마땅하니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고,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도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자신들의 대응에 대한 어떤 명분, 정당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도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더욱 귀중하기에 우리는 성군의 총대를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있다. 도발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징벌이 차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뭐 북한은 요즘 유행어죠. 이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4.15 열병식 연설에서 했던 표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평화는 또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더 귀중하다라는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뭐 최근 북한 문헌들을 보면은 이 표현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평화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또 않는다. 예. 지금 뭐냐, 자신들의 어떤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은 뭐 참 멋있는 말인데,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사실 되게 센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뭐 굳이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자주권을 위협당하는 평화보다는, 그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낫다. 이런 북한의 어떤 전쟁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쟁관을 이게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들 수 있는데, 무게 중심은 어쨌건 존엄과 자주권 쪽에 더 무게 중심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강경 대응 혹은 뭐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그 선택지들이 테이블에 우리는 언제든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강경 대응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이런 좀 언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6월 5월 들어가지고 조선 지난주에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예, 조평통 쪽에서도 뭐 강경한 입장을 발표를 했고, 뭐 조선인민군 측에서도 뭐 최후 통첩, 이른바 공개 통첩장 이런 것 발표를 했고, 뭐 이런 뭐 입장들이, 강경한 입장들이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주목되는 거는 이제 일단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까지 지금 포괄해서 북한이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한반도에 제한된 이제 국지전 개념에서 북한이 이제 지금 그 어떤 정세의 엄중성, 위험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경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이건 또 다른 어떤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이런 담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봅니다. 두 번째 소식, 뭐 이거 연관된 건데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저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 22일이죠.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화력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22일 오후 2시 반에요.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6.25 전쟁, 한국전쟁 26주년을 맞아서 김한식 국무총리의 주관으로 이 훈련, 통합 화력 훈련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 훈련에는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 여단, 5포방 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가 참가를 했고요. 미군에서는 아파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를 한 역대 최대 규모 훈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뭐 이번 훈련에는요, 미국의 하늘의 지휘소라고 그러죠. 조기 경보기,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2737이라고 하죠. 이것도 좀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경공격기 TA-50도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번 훈련은요, 적 도발 대비 대응 훈련과 연합 및 합동 전장 훈련 등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고요. 예. 적 도발 대비 대응 훈련은요, 평시 비무장지대 내 아군 초소에 적이 뭐 북한이죠. 총과 포로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군이 대응하는 이런 순서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 발사기, 기관총 48발, K6 기관총 400발을 비롯해서 BMP3 200발, 발칸포죠, 900발, B5 2280발 등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이런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번 훈련이 좀 주목이 되는 거는요, 이거 지금 뭐 남북 관계를 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서 북의 어떤 공격에 대응한 이런 좀 대응 훈련을 했다라는 거, 뭐 요것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좀 주목이 되지만은 이번 훈련이 군이 주관한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을 한 정부 주관 행사였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6.25 저도 뭐 방송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는데 6.25라는 시기 자체가 뭐 6월달에 서해교전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고 이런 시기에 대규모 화력 이례적인 대규모 화력 훈련을 또 진행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 한반도 긴장을 또 고조시키는 특히 그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 뭐 물론 뭐 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요. 뭐 대통령 국무총리가 주관으로 해서 군사훈련을 뭐 할 수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 뭐 굳이 군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화력 훈련을 진행을 한 게 참 이례적인 거죠.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게 좀 유익 있게 보이고 좀 북한에서도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이 정세가 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훈련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세 번째 소식인데요.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지금 연대권 합동 살육 훈련을 좀 진행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또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요 6월 21일부터 17일까지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연대급 합동 상륙 훈련을 지금 전개 중에 있습니다. 육군까지 참여하는 합동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도 함께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해군본부에 따르면요 이번 훈련은 한국군 최초로 합동 상륙 작전과 후속 군수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그러고요. 독도함을 지휘함으로 해서 해군 함정 21척, 해공군 항공기 27대, 상륙 돌격 장갑차 34대, 상륙군 1200명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병력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요 해군, 해경, 함정 및 민간 동원 선박 18척, 접절식 유류탱크 등 71대의 장비와 해군 해병대를 비롯한 육군 수송사령부, 육군 군사령부 등 병력 400여 명도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상 및 이번 훈련에서 해상 및 항공 훈련에서요 적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상륙군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호송 작전 및 상륙군 탑재, 상륙 목표 구역 인근에 매설된 기뢰 제거, 사전 상륙 목표 구역 정찰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특수전, 상륙 목표 구역에 대한 항공기 및 함정에 의한 대규모 합동 화력 지원, 상륙 기동 헬기와 상륙군에 의한 해상 공중 돌격 이후 공기 부양정을 이용한 긴급 환자 대량 전사자 후송, 차량 물자 유류 이송 등의 순서로 전체 훈련이 진행될 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군본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상륙 훈련을 통해서 연대급 규모의 합동 상륙 작전 지휘 통제 능력과 참가 부대 간의 합동성을 제고하고 사전 계획 수립 및 이동 탑재 연습 양육 등 상륙 작전의 주요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금 제주 남측 수역에서도요 한미일 일본도 참여하네요. 한미일 해상 연합 훈련이 21일, 22일 양일간 진행이 됐고요.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이건 뭐 북한에서 지금 지적을 했던 거죠. 서해에 이게 또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오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애국전선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참가하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6월 23일, 25일 이번 주네요. 전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선 앞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뭐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지금 뭐 대규모 지금 군사훈련하고 있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뭐 언론 보도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훈련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뭔가 이게 분위기 고조시키는 이런 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지금 뭐 부대 내에서도 그 뭐 호국 보훈의 달을 지금 맞이해서 뭐 종북 세력의 실체, 이게 뭐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훈교육 뭐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쌍용부대인가요? 쌍용부대인가? 예, 정문에 제가 인터넷 사진을 봤는데 종북 세력은 우리의 적 뭐 이래가지고 전광판에 구호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군은 이제 뭐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하면, 그것도 자국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하면은 그 쿠데타고 뭐 그런 거죠. 5.18 광장쟁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종북 세력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이따 칩시다. 예, 이따 쳐도, 예, 이거 어쨌건 종북 세력 국민이잖아요. 뭐 북은 뭐 그래 주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쳐도, 종북 세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래 버리면 이제 군인이 우리 국민들을 뭐 때려잡겠다 죽이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제가 뭐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80년 5월도 아니고 지금이, 어떻게 저런 게 버젓이, 뭐 내부적으로 뭐 그런 무슨 뭐 비공개 뭐 문서들이 비밀 전문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대 정문 앞에, 그것도 시민들이 다 보는데, 저런 구호를 걸어놓을 수가 있나,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그 뭐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 야당 중에, 통합진보당이 종북 세력이다 그러면 통합진보당 당원 10만 명은 적인가요? 뭐 우리 군인들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저희를? 저는 종북 앱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뭐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건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뭐 전두환 씨가 나와가지고 사회를 봤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6월 들어가지고 한미에 일까지 이제 포함해서 3국이 뭐 연일 지금 군사훈련을 벌려놓고 거의 매일이죠 지금. 아마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러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더 말씀 좀 드리겠지만, 특히 이게 지금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서해에 들어오게 되면은 평양이 이제 서해 근처에 있잖아요. 서울하고 뭐 거의 위도상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는데, 뭐 평양을 직접 겨냥하는 이런 어떤 위협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인가요? 2010년에 북한이 이제 그 항공모함 서해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두겠다, 격침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번 주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뭐 한반도 통신은요 조금 더 소개시켜드릴 기사들이 있어서요. 노래 한 곡, 주간 한번더 소식이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보내드렸습니다. 바보과 대표님께서 한반도 통신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를 깝깝하다고 그러셨는데, 방송하는 저는 더 깝깝해요, 사실은. 뭘 하면서 뭘 재밌게 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좀 기분 좋게, 야, 이제 앞으로 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희망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 상황 전체가 그렇죠. 뭐 사실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맨날 짜증만 나죠. 요즘 그 프로야구가 아주 흥행 대폭발이라고 그러죠. 흥행 대폭발이라고 그러는데,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저는 저 KBO에서 각하한테 감사패 줘야 돼요. 프로야구 흥행의 1등 공신이 저는 우리 각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하라고 생각.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사는 것 자체가 깝깝해서요. 사람들이 뭐 좀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야구장 같은 데보다는 이제 뭐 많이 놀러들 가셨죠. 그죠? 뭐 스키도 타러 가고, 뭐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주말 되면 뭐 차가 아주 뭐 꽉꽉 막히고 이랬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뭐 이 지경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 뭐가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뭐 잘 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건 뭐 장사를 하건 간에 뭐 사업을 하건 간에 뭐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죽겠는 거죠, 다들.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발 이놈의 정부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들이 좀 낙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참 프로야구 개막하던 시기하고 좀 시점 맞아떨어졌는데, 그 4.11 총선 때, 총선 때라도 좀 이게 좀 진보 민주진영이 그냥 압승을 거둬가지고 뭔가 좀 희망을 딱 보여줬으면은 프로야구 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로야구 개막하자마자 선거도 뭐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뭐 잘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멘붕하신 것 같아요. 멘붕하신 것 같고, 아유 짜증난다 진짜 이래저래. 그리고 또 이제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선거의 어떤 이런 충격에서 국민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실 이런 또 시점에 통합진보당 또 뭐 부정선거 시비가 터져 나오면서 그냥 뭐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그렇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쇠망치로 그냥 머리를 내려친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두어 달 정도, 5, 6월까지 석 달이죠. 한 석 달 정도를 희망의 2012년, 뭔가 변화의 2012년이 될 거다. 많은 분들이 손꼽아 2012년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칼을 갈면서, 손가락을 갈면서, 손가락을 그냥 빡빡 갈아가지고 제대로 찍어가지고 표로 복수해주겠다. 이를 갈면서 기다려 오셨는데, 물대포 맞아가면서 막상 2012년 뚜껑이 열렸는데 지금 전혀 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낙이 없는 거죠, 인생에. 이래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많은 분들이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이제 어디 놀러 가자 하니 뭐 돈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그냥 깝깝하고, 그죠? 뭐 SNS 들어가 보면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에라 뭐 야구장 좋죠. 야구장 뭐 그죠? 가면 한 서너 시간, 한 4-5시간 때우나요? 그죠? 한 4-5시간 딱 직장 끝나자마자 한 6시 반이면 시작하나요? 그냥 직장 끝나자마자 그냥 내 옷도 안 갈아입고 밥도 안 먹고, 사실 밥도 사 먹으려면 돈 들잖아요. 그냥 김밥 몇 줄 사들고, 그죠? 또 술집 가면 술도 비싼데, 술집도 저도 요즘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술집 가기 겁나더라고요. 간혹 저도 뭐 저는 주로 얻어 먹는데, 주로 얻어 먹는데 간혹 이제 제가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내면 한 두세 시도 먹었는데 얼마나 술도 뭐 얼떨떨하지도 않는데 혀가 꼬부러질 정도도 아닌데 좀 먹으니까 뭐 5만 원, 4만 원 뭐 기본이에요. 없는 형편에 5만 원, 4만 원 술 한 번 먹고 나면 그냥 술이 확 깹니다. 술 왜 먹었나 싶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 됐으니까요. 동네 놀이터 가가지고 까만 봉지에다 새우깡 한 봉지, 소주 한 병 사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술 마시려고요. 겁나서 어디 술 마시겠나. 술집 가도 이거 뭐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냥 야구장 가가지고 술도 먹고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러니까 그냥 야구장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마음도 왠지 울적하고 하니까 그냥 뭐 너도나도 야구 보러 가는, 뭐 물론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KBO 쪽에서는 뭐 각하한테 감사를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처음에 야구 만들었을 때 참 의외의 결과였는데 뭐 의외의 결과는 아니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전두환 정부가 이제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 완전히 극대화돼 있으니까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뭐 지금도 뭐 거의 그런 유사한 정책들을 취하는데 뭐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런 3S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그런데 빠져들도록 하는 거죠.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프로 스포츠도 만들고 그때 이제 한국 영화는 완전 다 에로의 전성시대였죠. 그 당시에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깊고 푸른 밤, 뽕. 아주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는데 선생님들 몰래 아주 열심히 보러 다녔습니다. 뭐 지금 보면 뭐 거의 뭐 TV 드라마가 요즘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TV 드라마가 뭐 그냥 19자 하나 붙여놓고 19자 붙여놓으면 애들이 안 봅니까? 웃기는 짓 하는 거죠. 그게 뭐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뭐 할짓 안 할짓 다 하던데 뭐 TV 드라마에서도. 근데 뭐 예전에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전에 좀 에로틱하다 이런 게 그걸 한번 보려고 뭐 슬쩍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로야구 또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탈출구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호남분들 그때부터 이제 야구에 딱 빠져든 거죠. 그래 야구장 가가지고 뭐 욕이라도 좀 하고 특히 이제 뭐 삼성 라이온즈 이런 데랑 이제 붙으면은 뭔가 이제 대리 배설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성장을 해온 건데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짜증 나고 각하한 몸 아주 돌아버릴 것 같고 야구장 가서 그냥 소리라도 좀 지르자. 그러니까 이 야구 뭐 KBO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좀 야구가 이렇게 흥이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이면에는 이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뭐 옛날에 뭐 WBC인가요? 월드 베이스볼 뭐 클래식 뭐 이런 거 하면서 야구가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런 이제 스포츠로 성장한 면도 있지만은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아주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는 각하 임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그죠? 거의 일치해요. 그냥 각하가 들어서시자마자 그냥 국민들이 짜증 나니까 지금 야구장에 가는 뭐 거의 이런 뭐 좀 분위기가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멘붕인 거죠. 뭐 짜증 나고 피곤하고. 근데 이제 특히 한반도통신은 제가 볼 땐 지금 더한 거예요. 제일 좀 안 좋은 데가 여기죠. 제일 안 좋은 데가. 뭐 남북관계 이거는 뭐 사실 뭐 몇 주 하니까 이제 할 얘기도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전쟁 난다. 전쟁 언제 날까? 이것만 지금 제가 계속 주기장창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곧 터질 텐데 언제 터질까? 이런 방송을 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여러분께는 제가 뭐 감사하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맨날 뻔한 얘기하는거나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국이 됐는데 뭐 이런 상황, 이 짜증나고 깝깝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이런 거죠. 뭐 총선의 그 상처와 또 진보당 사태의 아픔을 우리가 좀 잘 극복을 해서 이제는 좀 뭔가 다시 한번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도 안 남았죠. 이제 그죠? 12월 19일 날 좀 대선인데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야구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야구 뭐 보실 분은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야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뭐 나라가 바뀝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힘을 모아야 돼요. 뭐 큰 힘이건 작은 힘이건 모두 힘을 모아가지고 대선에서는 제발 좀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진짜 박근혜 씨 대통령 되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난리잖아요. 오늘 이재호 씨가 뭐 그런 말을 하대. 뭐 일당 독재, 뭐 1인 독재로 가고 있다. 참 그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MB가 그럴 때는 뭐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참 제가 볼 때 뭐 그놈이 그놈일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참 웃긴 하지만 어쨌건 자기 당 사람들도 지금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들하고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뭐 유신 독재로 다 가는 거라고 봐요. 뭐 국회의장도 뭐 전두환 씨 부관했던 사람이 뭐 국회의장을 하고 있고 원내 대표는 또 유신 잔당이죠. 뭐 유신과 신군부가 부활하면은 볼만할 겁니다. 지금 암흑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어떻게든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국내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요. 지금 뭐 박근혜 씨 되기 전에 벌써 전쟁이 날 분위기긴 한데
박근혜 씨 대통령 되면 제가 볼 땐 그날로 전쟁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도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또 5년 동안 이러고 싸워야 돼?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60년째 자기들이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핵무기도 만들고 뭐 힘도 다 있는데 또 한 5년을 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예? 그리고 뭐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뭐 또 박근혜 씨 대통령 돼갖고 남북관계 또 5년 동안 개판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북한 멘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뭐 가만히 안 있겠죠. 바로 전쟁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대선을 잘하는 거는, 우리 자신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김어준 씨 표현을 빌리자면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입니다. 이렇게 5년 더 살면요, 제명이 다 못 죽는다. 스트레스 다 죽는 거죠. 그냥 생존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봐도 전쟁으로 갈 건지 우리가 평화로 갈 건지를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뭐 멘붕하지 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이번 대선 어떻게든 좀 잘해 위해서. 뭐 훌륭한 분들이 지금 뭐 대선 출마 선언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뭐 그죠, 문재인 씨도 그렇고, 뭐 김두관 지사도 뭐 곧 한다고 그러죠. 손학규 전 대표도 지금 뭐 대선 출마를 했고, 안철수 씨, 뭐 곧 대선 출마할 것 같아요. 뭐 안철수 씨의 정체성이 뭐냐, 뭐 이러저런 논란은 좀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 봐야죠. 뭐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요. 뭐 그 정도 상식이 없고 지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새누리당하고 뭐 어떻게 손잡고 뭘 한다거나, 혹은 뭐 또 독자적으로 문국현 씨가 그랬죠. 독자적으로 가가지고 결국 우리 각하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했는데, 뭐 그럴 만큼 지각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좀 진보당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정희 전 대표라든지, 뭐 유시민 전 대표라든지, 뭐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뭐 훌륭한 또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비를 하고요. 뭐 이번 주에 이제 진보당 당직 선거가 끝날 텐데,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단 일단락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선이 되건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이제 우리끼리 좀 그만 좀 싸우고요. 짜증나 죽겠어요, 저도. 한 두어 달을 제가 뭐 지금 이런데 머리 쓰고 있다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짜증나고. 그래서 빨리 그냥 선거가 끝나는 대로, 모르겠습니다. 또 선거 끝나고 또 선거 이게 뭐 잘 됐는지 맞는지 이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 할런지 모르겠네.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요. 선거하면은 이제 그 대중들이 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죠? 누가 잘했건, 뭐 당권파건 비당권파건, 누가 잘했건 간에 뭐 결론은 어쨌건 당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걸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다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의 길로 매진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좀 뭐 딴 얘기인데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광화문 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예, 이문세 광화문 연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한반도 주간 한반도 통신 소식도 오늘 안 끝났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요. 이제는 대선 앞으로입니다. 예. 그만 싸우고. 뭐 우리끼리 싸워봐야 골목 싸움이죠. 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싸우면 뭐 그동안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죠? 뭐 정권 잡기도 전에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정권 뺏기면은 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뭐 저는 뭐 진보 진영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또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혁신 해야 될 게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완벽한 사람도 없는데 완벽한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혁신해야 되는데 이게 적전에서 이렇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이번에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의도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킨 겁니까? 그죠? 이게 뭐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면서 결국 뭐 우리 각하와 새누리당한테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 이게 원래 집안 싸움 바깥으로 새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안 싸움은 그냥 집안에서 끝내야지. 집안 싸움 바깥으로 새 나가면 안 된다. 저도 뭐 간혹 이렇게 부부 싸움 하는데 부부 싸움 하고도 아직 이제 그 냉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은 또 되게 또 그 뭔가 그 화목한 척합니다. 뭐 인꼬 부부있냐.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면 또 싸우고. 그게 이제 상식인 거죠. 그 뭐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아무리 뭐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부인 욕하고 또 싸우고 이러면은 그게 뭐 되겠습니까? 자기만 그죠?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뭐 집안 싸움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죠. 부부 싸움도 할 수 있고 한 집안에서도 뭐 형제끼리도 싸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집안 문제가 이게 뭐 대서특필이 되고 집안끼리 난타전이 되고 또 이게 또 집안끼리 싸우면은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 부부는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안 해 못할 또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거지. 19금 약간 표현이어서 어쨌건 뭐 그 부부 사이는 한 이불을 덮고 이제 살잖아요. 볼 거 안 볼 거 이제 다 보고 그렇죠. 저는 제 처가 제일 무서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저는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떤 신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처가 아무리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내 곁에 데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 처가 저한테 이제 어떤 앙심을 품고 물론 뭐 제가 그 처가 뭐 그런 걸 저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해가지고 뭐 의미가 있을 만큼 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건 뭐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도
망신스러울 수 있잖아요. 앙심을 품고 저에 대한 모든 걸 까발리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끝판으로 가는 거죠. 또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또 결혼하신 분들 다 많으니까 우리 애청자 중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같이 사는 10여 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속속들이 다 알죠. 좋은 점도 많이 알지만 이제 치부도 많이 알고. 이제 부부싸움 한다고 가가지고 그거를 다 막 까발겨 버리고 막 그래 버리면은 자기 망신인 거지. 그리고 완전히 뭐 끝판으로 가는 거죠. 막장으로 가는 게 됩니다. 이게 집안끼리 싸우면요. 얼마 전에 그랬죠. 이건희 회장하고 이명희 씨하고 이제 뭐 대판 싸우고 있죠. 지금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뭐 형제끼리인데 뭐 어렸을 때 뭐 꼬치 내놓고 뛰어당기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막 까발기고 막 이래 보세요. 그 진짜 눈꼴 사나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집안 싸움은 집안에서 하고 뭐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쟤는 뭐 옛날에 이랬고 제가 뭐 지하실에서 올라왔다는 둥 뭐 지하 3층에서 왔는지 4층에서 왔는지 뭐 제가 뭐 알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얘기를 떠벌려 대고 이렇게 되면 더 짜증나고 열받는 겁니다. 짜증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솔직히 이제 더 까발릴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한 2달 동안 서로 참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할 소리 안 할 소리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어서 제가 보다 더 까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지금부터라도 한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뭔가 힘을 합쳐서 문제를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은 문제를 풀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뭐 바라는 거는 뭐 혁신이고 나발이고 좀 거친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는데 뭐 정권 교체를 해놓고 일단 뭐 혁신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거예요. 지금 가장 큰 혁신은 정권 교체입니다. 진보당이건 민주당이건 가장 큰 혁신은 정권 교체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에 뭔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건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 좀 매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주간 한반도 소식 몇 가지 더 보내드리고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했죠. 이것도 거의 뭐 유사한 좀 소식이네요. 북한 외무성이네요. 외무성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조평통이라든지 조선 이름 뭐였죠?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이런 데는 어쨌건 간에 북한에 뭐 민간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뭐 공식적으로 민간단체라고 하니까요. 민간단체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인민군 이런 데서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외무성에서 이제 정부 입장이 되는 거죠. 외무성에서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 국기에다 대고 아까 말씀드린 22일 날 그 합동 화력 훈련을 했는데 그 22일 훈련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훈련 때 북한 공화국기 그죠? 북한 공화국기 그러니까 북한 국기죠. 국기에다 대고 사격을 했다. 이와 관련된 외무성의 대변인 담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22일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은 이명박 역적 패당과 야합하여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실탄 연습을 벌여놓고 감히 우리 공화국기를 북한 국기죠. 관역으로 삼는 무분별한 망동을 부렸다. 선전포고도 없이 주권국가의 국기를 목표로 실탄 사격하는 것이야말로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정치적 도발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요,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는 공화국기에 대고 실제로 사격을 해댄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된다. 면서 그것은 조선전쟁을 도발했던 한국전쟁이죠. 62년 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즉 한국전쟁은 어쨌건 뭐 북한에서는 미국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미국이 달라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군사기술적 우세, 미국이죠. 미국의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 억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이나
물리적 행동을 할 강경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외무성에서 지금 밝혔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이거는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원론적 입장에서 밝혀왔는데 외무성에서 어쨌건 그 핵실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향후에 이제 북이 핵실험 등 어떤 물리적 행동 조치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표명을 한 것을 상당히 또 유익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아까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여기 담화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이제 외무성 담화에서도 그런데요. 무게 중심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이제 특별행동 뭐 조치라든 특별행동 소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비호하지 마라, 옹호하지 마라, 한국 정부를 뭐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있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담화의 지금 내용을 보면은 중심점이 한국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정부 포함은 되는데 중심점은 미국에 지금 중심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제 침략군,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은 그죠? 이명박 역적패당을 야합하여, 그러니까 주체가 미국이 되는 거죠. 미국을 주어로 썼으니까 미국을 더 주된 어떤 이 도발 세력으로 북한에서 지금 보고 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변화의 지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은 뭔가 좀 대화할 의사가 조금 그래도 있고 미국하고는 북한 측에서도 대화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뭔가 강경하다 보니까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이제 특별행동도 이명박 정부의 어떤 최고존엄 모독, 그죠? 뭐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존엄 모독과 관련된 대응 조치에 이런 성격이 강했는데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더 미국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런 양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어떤 주체로 부각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특별행동, 이른바 특별행동, 북한에서 얘기하는 즉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한적 강경 대응, 뭐 물리적 대응, 제한적인 어떤 물리적 대응 이런 수준으로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포괄하는 대응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괄하는 대응이라면은 결국은 전면전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이게 진짜 한반도의 제한적인 것이건, 한반도에 어쨌건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제한적인 것이건 혹은 북미 간에 전면전으로 이게 비화가 되건 어떤 형태건 간에 미국을 포괄한다라는 건 이게 어떤 국지적 행동에서 전면전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강하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뭐 그나마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 지금 격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 어떤 제동 장치, 브레이크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좀 기대를 뭐 일부나마 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제동 장치마저 풀려버린 상황.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 심각한 양상으로 한반도 사태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봅니다. 다섯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북한 기자동맹에서요. 이것도 대변인 담화네요. 북한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얘기가 좀 셉니다. 뭐 북한에서 지금 뭐 특별행동에 보수 언론들이 좀 포함이 돼 있죠.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북한에서 공개 통첩장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에 좌표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와 관련된 또 재차 확인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조선기자동맹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은요, 최근 괴뢰 보수 언론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고 교활해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괴뢰 보수 언론은 우리 군대의 불벼락 좌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조선기자동맹 대변인은요, 우리 남쪽의 보수 언론들이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기 위해 꾸며내는 온갖 거짓과 날조가 먹어들지 않게 되자 그 무슨 대북 소식통이니 통신원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출처들을
내들고 이른바 객관성, 신빙성을 부여해 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 있다면서 원래 남조선에서 극우 보수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초보적인 자세도 채무도 다 잃고 괴뢰 역적 패당에게 아부추종하여 명주를 부지해가는 권력의 추악한 신여로 음모와 모략과 음모에 소굴인 국가정보원의 괴뢰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왕군으로 사완이죠, 사완으로 낙인 찍힌 지 오래 라고 하면서 남측 지금 통일 인사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서는데 앞장서는 것도 보수 언론이고 한반도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는 것도 보수 언론이다라고 하면서 보수 언론을 지금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북한의 지금 계속되는 입장이 이제 재확인되는 건데요. 예, 지금 어쨌거나 그 공개 통첩장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좌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고 KBS, CBS, MBC, SBS의 방송 좌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이 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뭔가 이제 추후에 있을 어떤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런 경고를 하는 이런 좀 담화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한 5개 정도 지금 기사를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반은 한국 정부가 지금 군사훈련하는 이런 기사고요. 한 반은 이제 북한에서 이와 관련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지금 입장들이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사태가 진짜 폭주기관차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서로 마주보고 지금 달리는 듯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지금 언론사들 조중동이 지금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 양반들 원래 계속 이랬던 양반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할 논조나 보도 행태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정말로 못 볼 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6번째 소식은요. 이건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지금 극도로 어떤 감정적인 이런 대응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경향신문에서 22일 날 단독으로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주 이탈리아 대사관을 비롯해서 10개 제외 공간에 교민 관광객의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경향신문에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삭제하긴 했는데요. 이런 공문이 발표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은 외화 수입이 늘어날수록 개혁 개방 등 체제 변화를 거부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독재 사회에서 탄압받는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찾아가는 북한 식당은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해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되어 돌아오고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공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죠?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북한이 외화 수입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개혁 개방 체제 변화를 거부할 거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계속 각각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북한을 우리가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공문은 이런 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금 행동에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당 북한 식당이 해외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밥 팔아가지고 이거 얼마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외화벌이에 물론 도움은 되겠죠. 나쁠 건 없겠죠. 북한 외화 확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외화벌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식당 몇 개 운영해가지고 그걸로 북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목을 조른다라는 거는 다른 건 어떻겠냐 이거죠. 다른 거는 그죠? 이거 식당 출입마저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봉쇄, 압박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생존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한국 손님도 안 온다고 북한 식당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제재, 압력, 압박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되면 북한도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건설에 뭐 매진하고 있는 형국인데 자꾸 외부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뭐 결정적이진 않아도 일정한 부담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북한도 이거는 어떻게든 자기들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이 강경 대응으로 뭔가 가닥을 잡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면에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치졸하다라고 봐요. 뭐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국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북한 식당에 저 뭐 그저 지난주에 한 보도를 보니까요. 북한 손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 북한 식당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중국에 가면 한국 식당 또 많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또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뭐 체인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중국 요리가 좀 기름기가 많고 그런 거 오래 먹으면 사람 건강에도 안 좋고요. 저는 그거 어떻게 먹나 몰라요. 중국 사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기름기가 많은 이런 음식들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음식이 뭐 담백하고 많이 먹어도 이렇게 부담이 없고 또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이 이제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야채를 많이 섭취하게 돼 있고 뭐 요즘 뭐 웰빙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뭐 웰빙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 요식업계로 진출하셔가지고 뭐 비빔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외국 사람들 거의 다 아니까요. 우리가 햄버거 먹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중국에 가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북한 그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그런 보도를 또 경향신문에 또 나온 걸 제가 좀 봤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최소한 묵인 정도 뭐 한국 식당에 가라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묵인 정도 해주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온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자주 오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또 한국 식당에 가면은 북한에서 아무래도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또 뭐 탈북자들 막 빼내가고 막 이러니까 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공작도 하고 국정원이 가가지고 이래서 뭐 북한 사람들이 자꾸 한국 식당에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금 뭐 활동을 하고 뭐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뉴라이트죠. 뉴라이트 대표적인 김영환 씨도 뭐 중국 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한국 식당 가는 거 뭐 북한이 그렇게 장려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유가 적어도 뭐 최소한 그 북한 그 당국 쪽에서는 묵인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를 제가 좀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북한에서는 뭐 한국 식당을 가거나 말거나 별 신경을 안 쓰거나 오히려 뭐 가라고 장려를 뭐 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더 옹졸하고 치졸한 거 아닌가. 이거 뭐 밥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면서 좀 한심하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까지 지금 통제를 할 정도라면은 그죠? 지금 뭐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뭐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요, 이태리 대사 관 외에 이란, 체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의 시안 칭타오 총영사관 등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외교부 당국자는 뭐 본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북한 식당 이용 자제령을 내린 적이 없고 해외 공간에서 자체로 판단해 올린 것이다. 그래서 뭐 이 글을 검토해 본 결과 읽는 분들에게 남북관계나 국민 안전 등에 불안을 조성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뭐 글을 조속히 내리도록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장난합니까? 이란 대사 이게 나라가 좀 비슷한 데 모여 있으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중국, 뭐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 뭐 비슷하게 몰려 있으니까 대사관 간에 상호 교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면 별로 안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뭐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 얘기 모르겠는데 이태리, 체코, 뭐 이란 이건 완전히 뭐 결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히 그죠? 이태리에 북한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코에 북한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체코에도 북한 식당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뭐 지금 외통부에서 공문 안 내렸다. 이건 뭐 완전 조삼모사죠 지금. 좀 한심한다요. 정부가 이거 정말 북한 붕괴를 시키려고 좀 뭐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 이렇게 하면은. 북한에서 당연히 자극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강경 대응이나 어떤 군사적 대응 이런 쪽으로 더 무게중심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주간 한반도 소식을 보내드리니까 거의 1시간 반이 다 돼가네요. 근데 오늘 뭐 오늘 주제는 북한의 특별행동 곧 개시되나 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주간 한반도 소식 제가 전해드리면서 뭐 거의 일맥하는 얘기라요. 일맥하는 얘기라 뭐 굳이 나눠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연장선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지난주에만 있었던 한 6개 정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일주일간의 뉴스만 지금 봐도요, 한반도 정세가 좀 심각한 양상이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제 벌써 한미 사이에 진행된 한미 양국이 진행한 합동 군사 훈련만 해도 지금 한 서너 개 되는 거죠.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합 통합 화력 전투 훈련,
진행이 됐고 이때 여기다 또 이건 막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북한의 주장이니까 뭐 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북한 인공기를 걸어놓고 북한 그 국기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사격 훈련을 했다. 이제 그 북한 최고 지도부 사진을 걸어놓고 사격 훈련을 하면 이제 최고 지도부를 못 얻겠다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나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이제 국기를 바꾼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참 50보 100보고 조삼모사죠. 저 국기가 더 기분 나쁘죠. 국기는 뭐 그야말로 국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 지도자도 뭐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최고 지도자를 표적지로 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북한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도발적 행동이긴 한데 뭐 이건 뭐 북한이 아니더라도 북한에서도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선전포고 행위가 아니고서야 이게 뭐 저기 뭐니까 그 뭐 무슨 반북 단체들이나 민간 단체들이 와가지고 인공기에 불 지르고 이런 거하고 결이 다르잖아요. 이게 정규군이 가가지고 그죠? 국기에다 대고 총을 쏘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실 선전포고에 준하는 행동으로 이거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행태가 지금 뭐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합동 상륙훈련 뭐 아까 조금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27일까지 이제 합동 상륙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륙훈련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이제 그 침략적 성격, 도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륙이.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상륙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훈련은 안 하잖아요. 이제 남의 땅에 가서 이제 남의 땅에 들어갈 때 하는 게 상륙훈련이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갈 때 하는 게 상륙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이 이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확고한 어떤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상륙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 북한 자극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안면도 그러니까 서해에서 이렇게 상륙훈련한 거잖아요. 그럼 서해면 평양하고 좀 가까운데 이게 이제 어딥니까 뭐 해주나 이런 데로 상륙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밀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뭐 그죠? 굳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고 또 이제 그 남측 제주 남측 수역에서는 지금 한미일 해상 연습 이게 이제 일본이 또 여기 개입되는 거 이것도 참 북한이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한미일 3국이 그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이렇게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정서상 일본이 뭐 들어와가지고 뭐 북한이랑 뭐 전쟁을 한다 이건 사실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 아닙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죠, 그죠? 뭐 최근에 또 뭐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애국전선 때도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한일 군사협정 이거 선거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한일 군사협정도 좀 이명박 정부가 마구 밀어붙이고 있죠. 임기 내에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하고 군사협정 맺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이걸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 자체가 상당히 이게 뭔가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 또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그 6월 23일, 25일 오늘이 이제 오늘이네요, 그죠? 조지 워싱턴 호가 참가하는 이런 합동 군사훈련 서해에서 지금 진행을 한다 이러는데 그럼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항공모함이 그 서해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은 뭐 일단 중국 쪽도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베이징까지 이제 작전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작전 범위라는 거는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게 그 전투기 해갖고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침공할 때 다른 나라 침공할 때 전투기가 공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이게 딱 순서가 맞아요. 그 상륙 훈련하고 그럼 상륙하러 들어갈 때 이제 공군 전력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먼저 폭격을 하겠죠. 그래갖고 적들이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몰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이 무력화되면은 이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상륙을 하면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보통 이제 군사 작전들이 전개가 되는데 조지 워싱턴 호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이건 그것도 서해 쪽에 안면도 쪽에서 상륙 훈련을 하고 그죠?
근데 상륙 훈련은 또 한국군만 했어요. 미군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 개입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건지, 그죠? 예, 한국군만 위험하니까 이거는 상륙하고 그러면 많이 죽잖아요. 예, 솔직히 상륙작전은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뭐 북한의 전투력, 전력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분석은 좀 두 번째로 해놓고, 옛날 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거 보면은, 야, 상륙작전 이거 상당히 무식한 걸 하는 거예요. 예, 무식한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런 뭐 주요 보면은 이제 전략적 요충지에 보통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그런 거죠. 한국전쟁 때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 이제 서울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죠? 예, 서울을 바로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예, 서울을 바로 밀고 들어가서 이제 뭐 인민군의 그 허리를 끊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작전을 썼던 건데, 이런 이제 전략적 요충지를 보통 이제 상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모르나?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대충 여기가 되게 중요한 데다라는 걸.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데가 뭐 원산 이런 데 중요하겠죠. 원산에서 이제 평양 가까우니까 원산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평양. 그래도 이제 평양이 좀 멀죠. 서울처럼 서쪽에 좀 있으니까 원산에서 동해안에서 이제 원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밀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만큼 하여튼 뭐 적 지휘부를, 예, 이게 빨리 이제 뭐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예,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 뭐 이런 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옹진반도 이런데, 뭐 해주항, 이런 데가 이제 뭐 아무래도 평양하고 거리상은 제일 가까운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데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뭡니까? 한국군은 거기서 안면도에서 지형이 유사한 안면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상륙훈련을 하고 있고, 얘네 한국군이 가서 다 죽어라 이거죠. 예, 그다음 이제 미국은 지원, 예, 항공모함을 일단 서해에다 집어넣어놓고 우리가 지원하겠다, 항공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한국군이 하고, 안 위험한 건 자기들이 하겠다. 뭐 대략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상륙작전이 상대방은 그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뭐 해안에다가 포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갱도를 파고 배치를 해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진지 좀 파고 해놓은 정도가 아니라, 예, 해안마다 거의 해안 전체가 포진지로 되어 있다, 포갱도로 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해주 같은 데는 평양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이 그 방어 진지를, 예, 강력히 구축을 해놨겠죠. 거기를 상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폭격한다고 해도 뭐 미국이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은, 그죠?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폭격한다고 지하에 있는 뭐 갱도가 없어집니까? 그럼 뭐 지금 핵무기를 써도 안 돼요. 뭐 지하 30m 이상으로 지금 그 지하 30m 이상에 있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아직은 인류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무리 갖다 써도 지하에 지금 어떤 그 배치돼 있는 이런 북한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투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미국이 아무리 공군 지원을 해도 결국은 상륙을 하면 이제 한국군이 가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다 죽는 거죠. 그거 뭐 완전 총알바지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지금 뭐 이번 주 지난주 해가지고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서 한 3개 정도 훈련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합동 화력 훈련도 한미 양국이 같이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훈련도 한미일 3국이 같이 했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호가 참가하는 이런 해상 훈련도 한미 연합 훈련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보면 딱 하나, 상륙훈련만, 그죠? 상륙훈련만 해군과 해병대, 한국군만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좀 이런 거 보면 좀 치사합니다. 뭐 우리를 도와주겠다 이러는데 자기들 이제 위험한 건 안 하는 거죠. 자기들 위험한 건 안 하고, 그 위험한 건 한국군 이제 들이밀어 상륙해라, 이런 참 희한한 참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보고 총알바지 하라는 이거 뭐 뜻밖에 더 됩니까?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북한에서 이것도 상륙훈련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야, 우리를 침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의 훈련이고요. 또 아까 조지 워싱턴 호가 들어오게 되면 평양 요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그죠? 어, 조지 워싱턴 호가 들어오게 되면 작전 범위가 이제 비행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다시 회항이 아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다시 그 항모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제 작전 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뭐 최신의 전투기들이 보통 뭐 5,000km 이 정도 되니까 조지 워싱턴 호를 반경으로 해서 5,000km 안쪽에 있는 대략 맞을 겁니다. 이거 뭐 정확한 숫자인지 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미국의 뭐 주력 전투기들이 보통 그 순항 거리가 5,000km, 5,000km, 이게 순항 거리가 5,000km면 한 2,500 되겠네요, 그죠? 돌아오는 거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 정도가 되니까 서해에다가 지금 이 서해 항공모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거의 뭐 베이징 이런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뭐 당연한 거고요. 북한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중국에서도 이게 좀 가만히 놔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어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쟁의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이런 실제 훈련 내용들을 보면은 더 명백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양국이 일본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한미일 3국이죠. 예, 3국이 지금 아까 뭐 그 식당 얘기도 좀 했는데 그 식당에 지금 뭐 가서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좀 통제를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의 체제 변화 혹은 북한의 붕괴 혹은 이제 더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에 대한 어떤 결정적 행동. 예. 이번에 그죠? 상륙작전이 상륙훈련의 명칭이 작전명이 결정적 행동이었어요. 뭐 해군본부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합동작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행동을 6.25 전쟁 발발일인 2월 25일 날 실시함으로써 언제든지 원하는 목표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군의 발전된 능력을 가시하고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억제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정적 행동 이라는 벌써 표현만 봐도 상당히 자극적이죠. 그죠? 결정적 행동, 결정적이다 이런 게 그러잖아요. 결정적 순간, 결정적 행동, 뭔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가하는 이런 군사 훈련에 좀 붙일 수 있는 그죠? 그런 작전명이죠 이게. 그래서 마치 이게 이거 우리를 침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리고 이런 지금 훈련들을 계속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걸 사실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좀 비공개로 해야죠. 뭐 그래도 북한이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은 이거 어떻게 대놓고 결정적 행동을 하겠다 이런 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한미 양국이 뭔가 좀 이 모험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의 지금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북미 대화도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뭐 거듭 표명을 하고 있고, 남북 관계도 뭔가 특별 행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 양국이 지금 문제 해결책이 없다고 보고 뭔가 물리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참 우려가 듭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 스나이퍼의 콜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MC 스나이퍼의 콜미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게 한반도 통신 분위기에 맞는 곡인가요? 예, 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분위기 없어요. 제가 무슨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 곡이나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신청곡은 저의 휴식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신청곡을 틀은 이유는 뭐 딱 하나입니다. 특별히 노래를 좋아해서 뭐 노래를 아는 게 많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2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것 뭐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예, 생각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잠시 야구도 그러잖아요. 1회 말 끝나면 뭐 1회 초 끝나면 쉬고 뭐 이런데 그죠? 방송도 좀 쉬엄쉬엄 해야지. 야구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4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뭐 혼자서 지금 한 2시간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청곡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장르와 가사와 또 뭡니까? 하여튼 뭐 리듬에 상관없이 아무 곡이나 그냥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대작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작을 환영해요. 8분 아름다운 뭐 강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분 뭐 10분 막 이렇게 가는 참 좋은 노래들이에요. 또 명곡들은 길어요. 요즘 노래들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방송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배도 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우리 애청자들은 가능한 한 긴 곡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좀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게 계속 연속으로 떠들다면요. 그 떠드는 내용도 문제지만은 제가 앞에 한 얘기를 잊어버려요. 아무리 길어도 이게 한 30분 단위로는 좀 잘라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던 거를. 얘가 얘기가 다시 그 흐름대로 가지. 제가 또 원래 이게 삼천포로 삼천포 이런가 하면 또 지역 어떤 그 폄하 발언인가요? 요즘 안 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삼천포건 사천포건 옆으로 새는 이런 제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노래를 틀어서 다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짱돌평화님 춘향가 홍보가 8시간 대작 집에서 들으세요. 이런 거 신청하지 마시고 집에서 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유머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8시간 대작. 언제 기회가 되면 집에서 들으세요. 기회가 되면 틀어드릴 줄 알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알죠. 유머 감각 없으시네. 저도 뻔히 알면서 또 이런 거 재밌게 받아쳐줘야지. 여기서 뭐 또 진지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예요. 요즘 많이 죽었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 외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그 좀 말이 재밌게 안 돼요. 이제 이 개그는 유머는 소통이라고 좀 봅니다. 서로의 이제 말은 이제 말도 소통이죠. 다 소통인데 그 뭐의 소통이냐면 그 감정의 소통이 가능해야 유머가 돼요. 말은 뭐 감정이 안 통해도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데 유머를 서로 이해하고 웃고 하려면은 이제 감정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맥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유머가 저는 사람의 어떤 소통 행위 중에 가장 그 고차원의 소통 행위라고 봅니다. 그죠?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없으면은 유머가 안 되죠. 유머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안 돼요. 그래갖고 정서적으로 좀 소외돼 있죠.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중 활동, 정치 활동을 제가 뭐 예전만큼 활발히 못하다 보니까 혼자 노는 시간이 많고 몇 사람 모여 술 퍼먹는 시간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좀 유머가 안 됩니다. 그죠? 2008년도 짱돌평화님 2008년도 촛불 그죠? 그때는 좀 됐어요. 그때 진짜 제가 유머가 좀 됐습니다. 뭐 제가 그때 27시간인가요? 혼자서 그냥 제가 쓴 책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발칙한 청취자님은 이제 이적인이 된 거예요. 제가 쓴 책을 보면 인간 이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뭐 돼가서 이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오늘 좀 마무리를 하죠, 이야기를. 예, 지금 뭐 그 어쨌건 이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쭉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심상치 않다. 예, 뭔가 좀 북한에 대한 어떤 물리적 행동을 개시하려는 이런 조짐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의구심 많이 들도록 하는 지금 형국인 거죠. 예, 뭐 이런 상황에 북한에서도 이게 좀 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예? 북한의 그 동안의 대응 방식이라든지 외교 행태, 그다음에 군사적인 뭐 이른바 뭐 북한이 공공연하게 우리는 성군 정치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군대를 앞세워서 모든 걸 풀어간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뭐 외교건 그게 뭐 경제 문제건 정치건 간에 북한은 그 맞아요. 군대를 앞세워서 모든 걸 푸는 게 그죠? 경제도 그냥 군대 앞세워가지고 뭐 가서 막 군인들이 막 공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풀고 정치도 그러죠. 이번에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을 보면은 최고사령관에 먼저 추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당 제1비서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런 순서로 됐죠. 그래서 군, 당, 국 그죠? 이런 순서로 이제 권력을 승계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걸 봐도 이제 군을 가장 정치적으로도 군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게 확인이 되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뭐 그 아까 제가 뭐 주간 한반도 소식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평화도 귀중하지만 존엄과 자주권 더 귀중하다. 성군의 총대를 더 으스러지게 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전쟁 자체를 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형태의 국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면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아유 좀 그냥 싸우지 말고 어떻게 좀 대화로 해보죠. 뭐 이렇게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국제 정치에. 그게 뭐 옳건 그르건 간에 괜히 뭐 미국한테 개겼다가 좋은 꼴 못 본 나라들이 많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그냥 훅 갔죠. 리비아, 리비아에 뭐 리비아는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죠? 미국에서 막 겁을 주니까 이제 그냥 그러면 어떻게 좀 핵개발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잘해줘 했다가 이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그러죠.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싹 준비해가지고 확 들러 엎어버렸죠. 그래서 뭐 카다피도 훅 갔는데 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네요. 미국한테 찍히면은.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 뭐 상식처럼 돼 있는 거죠. 미국한테 개기면 안 된다. 미국한테 까불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상식처럼 돼 있는 형국인데 이제 북한은 이런 상식을 무시하는 나라잖아요. 알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한판 붙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으로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예전에 뭐 이른바 그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라고 있었죠. 미국 그 잠수함을 미국 이제 첩보 잠수함인데 그거를 그냥 건져 올려가지고 납포를 해버렸어요.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죠. 60년대였는데 야 이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막 뭐 항공모함이니 뭐니 죄다 끌고 와가지고 한판 붙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발표를 하기를 일단 뭐 김일성 주석이 이제 생전에 있을 때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쟁에는 전쟁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그래 전쟁하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100여일 이상 북한이랑 미국이 이제 공방전을 벌이다가 미국에서 이제 결국은 뭐 사과를 하고 미국 군인들이 풀려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잠수함도 안 돌려줬어요. 잠수함 지금 대동강에 가면 전시해놓고 뭐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70년대에는 뭐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고 있었죠. 판문점에서 이제 미루나무를 자르다가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미루나무를 이제 북한하고 거기 이제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랑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그냥 뭐 미군들이 가가지고 도끼질을 하다가 미군 2명이 북한 인민군이 휘두른 도끼에 맞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이건 뭐 사실 미군을 그렇게 막 도끼로 찍어 죽이고 이게 뭐 그런 짓 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또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니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 미국이 가서 항공모함 뭐 수십 대 끌어다 놓고 그 나무 베고 이렇게 돌아간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93년도 4년도에도 그랬죠. 93년도 4년도 핵위기가 왔을 때 뭐 미국이 전쟁하자 이러니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선 없는 뭐라 그럽니까? 지구는 필요 없다. 뭐 지구를 깨버리겠다. 자기들이 어떤 존엄, 자주권 이런 게 침해받으면 그냥 지구를 깨버리겠다 이런 그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최근년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최근년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남북 관계가 비교적 좋게 흘러왔기 때문에 좀 덜하긴 했지만은 뭐 2003년에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제 뭐
핵전쟁을 하니 많이 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뭐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뭘 그럼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 결국 NPT 탈퇴해버리고 핵 개발하고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인공위성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뭐 식당을 못 가게 하고 뭐 상륙 훈련을 하고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압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북한이 태도가 변할 나라 혹은 뭐 이게 굴복을 할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왔는데요. 핵무기 없을 때도 그래 한번 전쟁하자 이렇게 나가는 나라가 이제 뭐 핵무기도 있겠다. 예? 뭐 제가 뭐 얼마 전 방송에 그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뭐 4.15 열병식에 공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제 토프램과 유사하는 이른바 이제 절대 무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야 미국이 야 니네 저기 개혁 개방해라 이러면 이제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여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북한이. 예. 뭐 지난번에 북한 경제도 한번 돌이켜 봤죠. 예. 뭐 소년단 행사 뭐 2만 명씩 평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벌리는 게 그만큼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옛날에 뭐 조금 못 피하고 밥 굶고 이럴 때도 우리에게 뭐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뭐 전혀 그 강경한 입장을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때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직도 못 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북한 내부적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뭐 90년대 말 2000대 초랑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굴복할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물리적 충돌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밖에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지금 뭐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만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을 오히려 지금 더 강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북한의 특별 행동이 상당히 임박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제 6.25가 오늘인데 아마 6.25 기념 6.25는 뭐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네요. 오늘은 뭐 큰일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계속 지금 한미일 양국이 3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명분도 자꾸 확장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은 올 여름 지금 뭐 상당히 뜨거운데 올 여름이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달빛 요족 역전 말로 없는 애 나는 개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